우리 머리 무게는 평균 4에서 6kg 정도 됩니다. 볼링공 하나, 목이 하루 종일 받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뒤통수나 관자놀이 쪽으로 통증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두통이 후두 하근의 긴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금 여쭤본 세 가지 조건 중에 만약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목 주변 근육의 긴장과 평소 자세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혹시 오후만 되면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고 아우 머리가 무겁고 하던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항상 그런데요. 진료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원장님, 약 먹어도 뒤통수가 계속 찌릿거리고 고개 돌릴 때마다 목이 뻣뻣하고 가끔 어지럽기도 하고 검사 받아봐도 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두통은 계속 반복되고 답답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두통은 원인이 정말 다양합니다. 편두통, 뇌질환, 눈이나 귀, 이석증 등등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도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목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와서 목 치료하고 경추 주사 맞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뒤쪽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통과 가장 관련 깊은 근육이 바로 후두 하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후두 하근을 1분 동안 부드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후두 하근의 위치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뒤를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만져지시나요? 뼈가 있죠? 그 뼈에서 조금만 뒤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헤어라인과 만나는 근육이 만져질 겁니다. 바로 이것이 후두 하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하게 풀어주겠다고 처음부터 세게 누르시는데요. 오히려 너무 세게 강하게 마사지하면 역효과 볼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후두 하근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신 뒤 근육을 천천히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보세요. 숨은 편하게 내쉬면서 1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1분 정도만 해주시고요. 두통이 심하거나 근육이 많이 뭉쳐있는 날에는 한 2, 3분 조금 더 마사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통수와 목이 한결 가벼워지셨죠? 다만 마사지는 긴장한 근육을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뭉치고 두통이 반복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부분 평소 자세와 목의 정렬의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보는 두통의 원인과 재발을 줄이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에서 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머리 무게는 평균 4에서 6kg 정도 됩니다. 볼링공 하나, 목이 하루 종일 받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자연스러운 C자 곡선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갈수록 목이 받는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고개를 약 15도만 숙여도 목에는 약 12kg, 45도 숙이면 20kg 넘는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그 부담을 가장 먼저 받는 근육 중 하나가 바로 후두 하근입니다. 후두 하근은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버티는 역할을 합니다. 또 머리의 위치와 균형 감각에 필요한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근육이 오랫동안 긴장하면 두통뿐 아니라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나 멍한 느낌 같은 경추성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하루 종일 반복되면 후두 하근은 쉴 틈 없이 긴장하게 되고 점점 뻣뻣하게 굳으면서 주변 조직과 신경을 자극해 뒤통수나 정수리, 관자놀이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정형외과에서는 이처럼 목에서 시작되는 긴장성 두통이나 경추성 두통 환자들을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두통이 목 때문에 생기는 두통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통이 생길 때 목이나 어깨도 함께 뻐근한가입니다. 특히 고개를 돌리거나 숙일 때 두통이 더 심해진다면 목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뒤통수에서 시작해서 정수리나 관자놀이 또는 눈 주변까지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경추성 두통은 이처럼 목에서 시작된 통증이 위쪽으로 뻗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 마사지했던 후두 하근을 손으로 눌렀을 때 평소 느끼던 두통과 비슷한 느낌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뒤통수나 관자놀이 쪽으로 통증이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두통이 후두 하근의 긴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금 여쭤본 세 가지 조건 중에 만약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목 주변 근육의 긴장과 평소 자세를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후두 하근이 다시 뭉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목 스트레칭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를 하고 나면 잠깐은 시원한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뭉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양쪽 날개뼈, 견갑골을 서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쫙 펴주세요. 그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이렇게 하고 하늘 이렇게 보는 거죠. 뒷목 통증이 심하거나 승모근이 많이 뭉친 분들은 하늘 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각도를 올리는 게 좋거든요. 제대로 하시면 뒷목과 승모근 쪽에 당기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자극을 최대로 느끼면서 5초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힘을 빼보세요. 그렇죠? 자, 또 쉬고, 자, 한 번 더 날개뼈 모으고 고개 들어서 하늘 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돌아오시고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날개뼈를 이렇게 해서, 이게 손을 안 올려도 되는데요. 손을 안 올리면 날개뼈가 잘 안 올라가거든요. 날개뼈를 하나로 모으면 어깨 라인이 살짝 뒤쪽으로 넘어가고, 하늘 볼까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희 대학 지도 교수님은 하루에 100번씩 하늘 쳐다보시라고 환자들한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꾸준한 반복은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망가졌던 C자 모양의 커브를 되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스마트폰 볼 때도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 팔을 펴주고 이렇게 멀리 놓고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자세 습관 하나가 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두통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통이 생기면 머리만 떠올리기 쉽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목 주변 근육의 긴장과 잘못된 자세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 영상 저장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목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두통이 계속된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날개뼈를 뒤로 모으시고 턱을 살짝 들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